안녕하세요. 비고입니다. 오늘은 장자연 사건 때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유일한 증인? 지금 현재 상황에선 유일한 증인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윤지호 씨에 대한 타로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뭐 저도 달리 아는 바가 없어서 바로 타로 리딩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분이 지금 급하게 캐나다, 집이, 집이 캐나다인가 보죠? 예,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캐나다로 지금 급하게 다시 돌아갔고, 돌아갔는데 무슨 인터폴 적색 수배 명령을 내리고, 또 윤지호 씨는 소셜미디어인가? 거기 소셜미디어인지 어딘지에 캐나다 경찰이 뭐 절대 귀국하지 말라, 아니, 돌아가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캐나다 경찰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캐나다 경찰이 왜 캐나다 경찰을 언급했는지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타로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왜 캐나다 경찰을 들먹일까요? 제가 그분이 지금 그분이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 꿈을 펼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죠. 어쩐 사건에 휘말려서.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지금 한국에 돌아오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언도 하셨고, 책도 내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지금 갑자기 출국하시면서 캐나다 경찰이 날 보호해주겠다. 적색 수배 명령을 내린 그 가운데. 근데 도대체 그 부분에서 제일 제가 이상하다고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금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는 건 확실해요. 지금 한국에 오신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자기가 또 매듭을 짓는과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도 지금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자유로이 활동하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돌아오셨는데, 일말의 희망이나 뭐, 이게 뭐 되겠어. 하지만 내가 한번 선의를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볼게. 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허나 확실한 거는 언쟁, 싸움, 확실한 건 싸움을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하셨던 거는 확실합니다. 그분이 어려운 싸움을 하시고 있다는 거는 그건 확실히 알죠. 그분이 쉬운 싸움은 아니죠. 쉬운 싸움은 아니라고 봐요. 그 상대가 지금 봤을 땐 쉬운 상대는 아니죠. 조금만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얘기가 좀 이상하게 진행이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네요. 지금 그분이 확실한 건 역부족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 전체가 지금 역부족. 그 싸움의 상대에 대해서 역부족이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그분이 굉장히 지금 그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공격? 정말 다양한 공격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그 공격들 있죠. 알지 못하는 데서 계속 푹푹 들어오는 그런 훅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봤을 때는 그 부분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그분이 그리고 힘이 없죠. 그건 누구나 그 상황에 처하면 어 지금 그분이 지금 상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증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알지 못한 그런 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 있을 때 누구나 다 약해질 수밖에 없죠. 카드가 잘 안 나오는 걸. 이건 왜 나온 거야? 아, 이 타로 리딩은 어디까지나 추측과 가설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빙성을 찾으시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어디까지나 바보 같은 타로 리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전달받는 메시지는 이분 지금 싸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약간 어느 부분에서 불리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은 사법권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속,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정말 중요한 그런 증인이다라고 계속 판단을 했으면 그분도 아마 자기가 내가 여기 되게 중요하고 난 사법권의 보호를 받겠구나 이 증언에 대해서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아마 그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묘한 어떤 공격이 계속 있었나 봐요. 제가 사법권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교묘한 공격들. 지금 저지문트 카드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교묘한 공격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분도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나약해진 좀 마음이 좀 봤을 때 좀 약간의 공포심은 생기겠죠. 다양한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를 계속 깎아내리니까 자기 크레디트나 그런 부분을 깎아내리는데 실제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 과거의 남자분한테 다시 접촉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결과로 나온 것 같아요. 이 과거의 남자분이 과거에 알았던 이분이 다시 이 여자분한테 지금 약한 고리를 조금 흔드는 것 같아요. 이 약한 고리를 흔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가 어느 정도 뭔가는 이루어졌다고 리딩에선 봐집니다. 얘기가 어떻게 흐를지 얘기는 어떻게 흐를지는 조금 뻔히 보이네요. 여기까지 보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간 의외의 상황이라서 저는 약간 그분이 어떤 협박이나 뭐 이런 거를 받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캐나다로 급하게 돌아가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자기가 지금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하고는 지금 뭔가가 얘기가 있었다는 거. 허나 부모님이 지금 가족 문제로 캐나다에 돌아가신 거는 맞다고 나와요. 지금 어떤 과거에 어떤 분, 제가 봤을 때는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굉장히 말도 잘하시고, 언변력도 좋으신데, 약간 어떤 듀얼리티가 느껴져요. 이중성? 성격이 약간 이중성이 있으신 분? 그건 그분을 직접 개인적으로 본 사람만 알 수 있겠죠.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나이가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그 분하고는 뭔가가 굉장히 어느 정도까지는 압박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압박을 받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압박은 어디까지나 좀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있던 거.
근데 그 계획적으로 진행된 거,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냐 그거는 조금 더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 계획이란 것은 어떤 사법권에 대해서 좀 비틀 수 있는, 사법권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좀 틀 수 있는 방법. 근데 그 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증인이겠죠. 그 증인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사법권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가 좀 틀려지겠죠. 그런 식으로 틀으려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조금 어느 계획에 차질이 생긴. 왜 차질이 생겼을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이 여자분이 어떻게 마음에 먹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만약에 그 여자분하고 무슨 오간데 없는 무슨 뒤에 어떤 딜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조금 틀어 보시려고 노력을 하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약간 많이 깨지게 되겠네요. 이 사람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이 증언하는 그런 방향이 있죠.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힘의 지금 싸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법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대중한테 이렇게 신임도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 상황에선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가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신임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임도는 있어, 신뢰성은 있나 보죠, 그분들이. 사회적 지위나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온 행실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신뢰가 깨지는, 완전히 그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지금 드러날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희박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여자, 이 증인을 어떤 식으로든지 틀어서 좀 어떤 식으로든지 사법권이 다른 데를 쳐다볼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던, 그런 트라이를 했던 거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가 있죠. 지금 트라이 했던 거. 이분 굉장히, 여자분 지금 제가 근데 이분 얘기 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그런 고초를 지금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이후에 그런 막 해외까지 도피해 가면서 그런 고초를 겪은 거, 그 부분, 이 윤지호 씨가 고초를 겪은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분도 피해자인 건 확실해요. 그냥 확실한데, 이분을 제가 지금 뭔가 폄훼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상하다고 아까부터 얘기하는 게, 이 남자분들, 과거의 남자분들과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는 했고 뭔가가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근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원하는 부분. 여기서 내가 희생자인데, 니네들 때문에 내가 희생자인데 나도 좀 뭐 좀 줘. 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궤를 봤을 때는 이 분들이 먼저 그녀에게 컨택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녀에게 먼저 다가서서 이 사법권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이분의 약한 고리, 연약한 고리를 좀 흔들었었던 건 확실한데, 이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된 카드가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딜이거든요. 이루어지지 않는데 바로 나와요. 마음은 약해졌는데 딜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봤을 때는 나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도 뭐 좀 줘. 그거 뭐 저는 생각할 때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이분을 나쁘게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성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먼저 접촉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 여자분한테. 어떤 식으로든 딜을 꺾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이 여자분이 딜을, 사법권의 눈을 다른 데다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볼게요. 얘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만 어떡하겠어요. 읽는 사람은 접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면.
지금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이 사람들,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 현장일 수 있고 사건일 수도 있겠죠. 이 사건. 이들이 모두 맞물려 있는 이 상황들. 이 상황들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교환이 이루어지려 했으나 이 그녀는 지금 실망한 거예요. 이 교환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겠죠. 왜? 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죠? 이분들이 나도 좀 좋아했을 때 줄 수 있었는데도 못 준 부분은 봤을 때 아직도 그 부분, 그녀를 아직도 조금 좀 졸로 보는 거? 그렇게 파장력이 있다고, 파장력 있게 교묘하게 굉장히 전략을 갖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한 수 지금 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도. 자기들이 아직도 한 수 위라고. 이게 첫 번째 카드로 나왔죠. 자기들이 아직도 그녀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녀를, 쟤는 뭐 더 이상 뭐 다시 한번 이 사회에 나올 수 없어. 라고 이미 판단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녀와 어떤 식으로든지 사법권에 눈을 돌리기 위해서 그녀를 중간에 회유했을 지연정 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회유했고 그녀가 어느 정도까지 요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후회했기 때문에 어떤 정도까지는 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왜?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어떤 협박의 강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녀도 더 이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이 싸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오셨을 지연정 중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이 변했을 거고 그 중간에 봤을 때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금전적인 게 아니었나 제가 추측합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바보 같은 타로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그 윤조 씨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팩트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과거 힘든 상황을 겪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왜냐하면 힘든 상황을 겪었고 그녀가 굉장히 짓밟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떤 싸움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그녀를 병신,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는 병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런 감정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이 아니라 선입견이라는 카드가 나왔겠죠. 선입견을 갖고 바보로 본다. 선입견을 갖고 쟤는 아직도 엄마저 더 먹어야 돼 라고 그런 식으로 카드가 나오지 이렇게 바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녀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황급히 출국을 하게 됐고요. 그녀가 캐나다 경찰을 들먹이는 것 자체는 한국 사법권을 들어왔을 때 그녀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이 사법권에 대해서 그녀가 신임도가 전혀 없는 거죠. 사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드러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도 어느 정도 깨진 것도 아마 한번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를 찾아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회유가 됐던 것도. 왜 사법권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어떤 기대 이상의 그런 어떤 것도 깨졌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전혀 후회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한 게, 얘야,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적어도, 제가 받은 메시지는 그래요. 내가 후회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큰 공경에 빠지지 않았니? 내가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널 참 잘해줄게. 우리끼리 알아서 잘 한번 해결해보자.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잘 해결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녀를 어느 식으로든지 회유하고 다른 제2의 삶을 살게 꿈꿀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 얘기가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녀도 봤을 때 이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단은 자기는 회유는 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이 싸움의 대상자들은 계속해서 사법권과 바로 맞닿아 있죠. 사법권 바로 위에 서 있어요. 계속해서 이 환경적인 요인 있죠. 이 전체적인 돌아가는 요인을 지금 쥐고 흔드는 거예요. 계속 교묘하게, 아주 간악하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될 팔자구나. 약간 포기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이렇게 될 팔자구나. 그 남자분 예상하건대 누굴까요? 쌍둥이 자리? 남자분? 아니면 에어사인? 쌍둥이 자리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쌍둥이 자리고 그 옆에 사람 있으면 뭐 물병 자리? 아니면 리브라 천칭 자리로 추정됩니다. 저도 한번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쪽에 혐의에 오르신 분의 별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생년월일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 여자분 나 미치겠네. 이 여자 윤지호 씨가 지금 뭘 잘못해서 지금 미치겠다는 게 아니라 이분 지금 완전히 너무 달관한 상태인 거예요. 이 사회는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일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일말의 희망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였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네요, 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구나. 이런 식으로. 나만 고통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 나서지 않았으면 차라리 고통받지도 않았을 건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은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연예인 한다고 연예인 지망생으로 있는 바람에 이렇게 고통받았구나. 내가 그런 꿈이 없었으면 이런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어쨌든 그분이 한국에 들어온 거는 어쨌든 좋은 일에 선의로 들어오신 거였잖아요. 어쨌든. 근데 다시 한번 고통받고 나가신 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금전적인 오퍼가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금전적인 오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것도, 긍정적인 오퍼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간에 어떤 회유하려는 오퍼가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도 빠그러지고 옆에선 계속 그 와중에 커브를 계속 던지고 있고, 훅 계속 날리고 있고, 사법권은, 그러니까 뭐 스핀 닥터라고 그러죠. 뭔가 이거를 막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걸 동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쪽에 있는 산을 동쪽으로 오는 그런 협잡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본인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었죠. 왜? 그들이 협잡질을 한 게 왜 알 수 있냐? 이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들은 어떤 후회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시간 가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건데, 그녀가 한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다시 한번 또 시끄러워진 거야. 그냥 조용해질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조용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이분들은 조용해졌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법권이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섹스 스캔들이 아니죠. 봤을 땐. 억지로 뭐 한 거니까 이거는 성폭력이죠. 성폭력. 지금 성폭력을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이거 돈 주고 내가 뭐 얘를 샀어. 뭐 연예인이니까 뭐 이쁘니까 뭐 샀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인디케이션을 정확히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건 지금 성폭력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해서 사법권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있어야 되고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분들이 지금 거기서 지금 사람들은 장자연 씨 자살한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자살한 연예인 사건에 대해서 '자살을 왜 했냐.'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장자연 씨 자살했어. 죽었어 이분. 이미 돌아가셨어. 근데 이분이 왜 돌아가셨냐면 성폭행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고 다시 나오는 거죠. 나 지금 살짝 흥분했어요. 왜냐면 메시지가 "왜 이건 안 보니?"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가지고 왜 이걸 안 보냐는 거야. 왜? 그녀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슨 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짓밟아 버린 이 성폭행 사건을 왜 사법권이 이걸 보고 있냐는 거야. 보고 있는 걸로 나오네요, 보고 있긴. 왜냐면 누군가를 구속하고 구금을 하고 지금 봤을 때 이슈가 돼야 되는 문제는 이 성폭행 사건이라는 거죠. 스캔들, 그냥 단순히 스캔들. 돈 많은 남자랑 연예인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폭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보여서 제가 약간은 쪼끔 말씀을 한 번 더 재차 드렸고요. 안타깝네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괴로웠던 것도 사실이고 고생하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쪼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돌아가신 것은 캐나다 경찰이 보호해 줘요. 캐나다 경찰이 한국에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글쎄요. 저도 외국에 어 지금 북미권에 저도 살았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씁니다. 뭐 개인 변호사라면은 모를까. 아 한가한가요? 그렇게? 근데 그분이 확실한 거는 그들이 봤을 때는 완전 나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 완전 나약한 부분을 이 사람들의 어떤 나의 사회적 위치, 내가 지금까지 해온 곤조, 가닥고, 말빨, 지식, 학력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여자를 지금 굉장히 약한 지점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죠. 그러니 이분도 어느 순간인가는 어느 순간인가는 누가 봤을 때도 바보같이 보이는, 누가 봤을 때도 병신같이 보이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가 버린 거죠. 여기서 대중이 안 나온 부분이 쪼끔 아쉽고요.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쉽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중들이 안 나오는 것은 대중들도 아직도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들도. 지금 그분이 어떤 도네이션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후원금을. 후원금을 받은 부분도 지금 나오지 않았고 후원금 받으신 분들이 고소한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왜 설명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첫 번째 카드가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 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뭔가 협잡질을 했어요. 그리고 협잡질이 누구를 생매장시킬 수 있을 정도의 협잡질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적어도 안 할 거면은 앞으로 한다고 하고 나와요. 그리고 과거에 했으면은 이미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완성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걸로 나와요. 막판에 쪼끔 찌그러져서 그렇지. 왜 찌그러졌냐? 이 그녀를 완벽하게 뭔가 설득시키는 방법. 금전적인 부분하고 그녀의 입지, 그녀의 커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협상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 부분에서 막힌 거죠. 자,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궁금하고요. 제가 받은 메시지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 타로 리딩 잘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타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